그날 밤 무릎이 먼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힘이 풀렸고 가슴은 조용한데 살결이 먼저 대답했죠. 늦게 온 감정은 느리지만 깊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고 오래 잠든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맛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닿는 손길이 이토록 부드러울 줄 몰랐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냐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한 문장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중간에 끄실 수 없을 겁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은 새로 자랍니다.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아침 7시 부엌의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69세 정미 씨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어제까지 2개였던 찻잔이 하나만 남아 있었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마시던 녹차 한 잔도 이제는 너무 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반년째. 사람들은 이제 좀 나아지셨죠? 라고 물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매일 아침이 시험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밥, 혼자 보는 아침 뉴스, 혼자 정리하는 빈 침대. 정미 씨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3월 15일.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였죠. 결혼기념일. 42년 전 그날 20살하고도 7살이었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 이제는 왜 이렇게 아프게 느껴질까요? 여보, 오늘 우리 기념일인데. 혼잣말이 부엌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찬장 안그릇들만 조용히 반짝였을 뿐이었어요. 정미 씨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입술에 닿은 차는 미지근했어요. 뜨거울 때 마셔야 맛있다는 걸 알면서도 요즘은 모든 게 식어간 후에야 입에 대게 됐습니다. 마음처럼 말이죠. 창밖으로 봄볕이 스며들었어요. 이웃집 정원에서는 개나리가 노란 꽃송이를 터뜨리고 있었죠. 생명력이 넘쳐나는 봄이었는데 정미 씨의 마음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 언니 나야. 은숙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었죠. 정미 씨보다 5살 어린 은숙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선배였어요. 3년 전 그 일을 겪고 나서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을 나름대로 잘 보내고 있는 분이었죠. 언니, 문화센터에서 노래 교실한대. 나 혼자 가기 민망해서 그러는데 같이 갈래? 정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수가, 난 아직 사람들 많은데 나가기가 어려워. 언니,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나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노래도 부르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지더라고. 은숙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거기 괜찮은 어르신들도 많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우리 같은 처지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도 하고. 정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반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간 건 장 보러 갈 때뿐이었어요. 그것도 꼭 필요한 것만 사서 후다닥 돌아오곤 했죠. 언니가 계속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 우리 나이가 뭐 아직 젊어. 은숙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 69세가 뭐 그리 늙었다고. 요즘엔 80세, 9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나 노래 못해. 사람들 앞에서 부르기 창피하고. 언니, 거기서 가수 뽑는 거 아니야. 그냥 즐겁게 부르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 정미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볼이 많이 야윈 얼굴,
윤기를 잃은 머리카락. 반년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그래도 난 이 모양이잖아. 언니 화장 좀 하고 옷 좀 예쁘게 입으면 돼. 나도 도와줄게. 어차피 오늘 첫 수업이야. 지금 안 가면 또 언제 가겠어? 은숙 씨가 정미 씨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그리웠던가 싶었죠. 알겠어. 가보자. 정미 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생각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옷들이 쭉 걸려 있었어요. 상복을 벗은 후에도 계속 어두운 색깔만 입었던 거죠. 언니, 이거 어때? 은숙 씨가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어요. 몇 년 전 생일 선물로 받았던 건데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죠. 이런 밝은 색깔을 내가 입어도 될까? 당연하지. 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정미 씨는 조심스럽게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확실히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 씨가 화장품을 가져왔어요. 언니 립스틱만 조금 발라도 확 달라져. 그래도 되나? 이 나이에 화장을 하는 게. 언니 나이가 많아도 예쁘게 꾸밀 권리가 있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말이야.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정미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나이든 모습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언니 정말 예뻐졌어. 나가자.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반년 만에 제대로 느껴보는 바람이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였죠. 문화센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1층 강의실에서는 이미 수업이 시작된 모양이었죠. 피아노 소리와 함께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늦었네. 빨리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가니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남자분들도 몇 분 계셨죠. 모두들 정미 씨와 은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군요. 앞에 서 있던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죠.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은숙 씨가 대답했어요. 정미 씨는 너무 긴장해서 말도 못했죠. 빈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발성 연습 중이에요. 강의실 앞쪽에 2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정미 씨는 은숙 씨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선생님을 따라서 발성 연습을 했어요. 정미 씨는 작은 소리로만 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시죠? 저도 오늘 첫날이에요. 고개를 돌려보니 비슷한 나이의 남자분이 계셨어요. 깔끔하게 빗은 머리, 정돈된 셔츠 차림이었죠.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인상이 따뜻해 보였어요. 아, 네. 처음입니다. 정미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김정미예요. 김정미 씨. 좋은 이름이네요. 영수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라디오 DJ 같은 음성이었죠. 자, 이제 오늘 배울 노래를 불러볼까요? 고향의 봄입니다.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아는 노래였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하나둘씩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정미 씨도 작게나마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옆에서 영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고 안정된 바리톤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영수 씨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미 씨도 조금 더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었어요. 마치 든든한 반주가 옆에 있는 것 같았죠. 꽃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정미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해봤거든요. 다들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봄이 오면을 배워볼게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김정미 씨 수고하셨어요. 영수 씨가 인사를 했어요. 아, 네. 영수 씨도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영수 씨가 작은 메모지를 꺼내더니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받아주실래요? 메모지를 건네받고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좀 배웠습니다. 미역국 끓이는 법을 적어뒀어요. 소금은 조금만 넣으세요. 건강 먼저니까요. 뒤쪽에는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죠. 정미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적었을까요? 수업 내내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감사합니다. 잘 써볼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영수 씨는 깍듯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집에 돌아온 정미 씨는 메모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미역 10지, 물 1리터, 참기름 1스푼, 마늘 2쪽, 소금 조금. 센 불에서 끓이다가 보글보글하면 약한 불로 10분.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건강 먼저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언니, 뭐가 그렇게 좋아? 은숙 씨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언니, 설마 옆에 앉았던 그 아저씨? 박영수 씨였나? 어떻게 알았어? 언니 표정 보면 알지. 완전히 달라졌어. 정미 씨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궜어요. 뭔 소리야. 그냥 친절하게 요리법 알려준 것뿐이야. 언니 그 나이 되도록 살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요리법 가르쳐 주는 게 그냥일 것 같아? 완전히 관심 있다는 뜻이야. 은숙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메모까지 써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날 저녁 정미 씨는 영수 씨가 알려준 대로 미역국을 끓여봤어요. 오랜만에 요리다운 요리였죠. 반년 동안은 라면이나 간단한 반찬으로만 때웠거든요. 미역국이 끓어오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냄새도 좋았죠. 한 입 떠서 맛을 봤더니 정말 맛있었어요.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깔끔하면서도 시원했죠. 이 사람 요리 정말 잘하네. 정미 씨는 혼자 생각했어요. 남자가 이렇게 요리를 잘할까요? 신기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정미 씨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은숙 씨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화장을 하고 옷을 골랐죠. 연한 노란색 니트를 입었어요. 봄에 어울리는 색깔이었죠. 거울을 보니 지난주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영수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영수 씨. 아, 정미 씨.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미역국 정말 맛있게 끓였어요. 감사해요. 정미 씨가 말하자 영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다행이네요. 소금은 적당히 넣으셨죠?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넣었어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남자가 부엌일 하는 거 이상하죠? 아니에요. 요즘엔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잘하시니까요. 서로 말을 주고받으니 어색했던 첫날과는 달랐어요.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았죠. 오늘은 뭘 배우는 거죠? 봄이 오면이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이 오면을 배워볼게요. 다들 아시는 노래죠?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어요. 경쾌한 멜로디였죠.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이번엔 정미 씨도 처음부터 큰 소리로 불렀어요. 옆에서 영수 씨의 목소리가 받쳐주니까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우리나라 곳곳에 진달래 피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영수 씨가 가끔씩 정미 씨 쪽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격려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을 때 정미 씨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렇게 즐거운 게 언제였을까요? 수업 후의 산책. 김정미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영수 씨가 말을 걸었어요. 네, 좋아요. 문화센터 앞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벤치도 몇 개 있었죠.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봄이 왔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죠. 실례가 안 된다면 혼자 계신 지 오래됐나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반년 됐어요. 영수 씨는요? 저는 2년 됐어요. 서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죠.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영수 씨가 말했어요. 저는 아직도 아침이 제일 힘들어요. 아, 저도 그랬어요. 혼자 먹는 아침밥이 그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밤도. 정미 씨는 말을 멈췄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밤도 길죠. 잠이 잘 안 와서 책을 많이 읽게 돼요. 영수 씨가 자연스럽게 받아줬어요. 영수 씨는 무슨 책을 읽으세요? 주로 에세이요. 요즘엔 박완서 작가 책을 읽고 있어요. 정미 씨는요? 저는 책은 잘 안 읽어요. 대신 드라마를 봐요. 어떤 드라마요? 요즘엔 옛날 드라마 다시 보기를 많이 해요. 모래시계, 사랑이 뭐길래 같은 거요. 아, 좋은 드라마들이네요. 저도 옛날에 재미있게 봤어요.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저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헤어지는 길에 영수 씨가 또 작은 메모를 건넸어요. 이번엔 뭐예요? 집에 와서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 신김치 사용, 돼지고기 조금, 두부 반모. 맛있게 드세요. 뒤에는 오늘 노래 정말 잘 부르셨어요 라는 말도 적혀 있었죠. 정미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사람 참 세심하네요. 셋째 주가 됐어요. 이제 정미 씨는 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영수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설렜죠. 이번에는 정미 씨가 먼저 뭔가 준비했어요. 김치전을 부쳤거든요. 영수 씨가 김치찌개 레시피를 알려줬으니까 자신도 김치 요리 하나쯤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수 씨, 안녕하세요.
정미 씨, 오늘 뭔가 다르신데요? 더 밝아 보여요. 그런가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미 씨가 작은 통을 꺼냈어요. 이거 김치전이에요. 영수 씨가 김치찌개 레시피 알려주셨으니까 저도 김치 요리로. 어머, 이걸 저한테요? 고맙습니다. 영수 씨는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말씀하세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맛없을 리가 없죠. 정성으로 만든 건데. 그날도 두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죠. 정미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수업에 못 오시는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네, 좋아요. 서로 번호를 교환했어요. 정미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년 동안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이제 전화를 기다리게 될 사람이 생겼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미 씨, 저 영수예요. 괜찮으시면 잠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영수 씨의 목소리였어요. 정미 씨는 마음이 뛰었죠. 네, 물론이죠. 김치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전은 처음이었어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일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정미 씨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일요일이요? 네, 날씨도 좋다고 하니까 공원에서 산책이나 하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오후 2시에 우리 동네 중앙공원에서 만날까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난 정미 씨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20살 때도 이렇게 가슴이 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일요일 아침 정미 씨는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죠.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이고. 결국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이었죠. 카디건을 걸치고 작은 핸드백까지 들었어요. 중앙공원에 도착하니 영수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는데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입은 티가 났어요. 정미 씨, 오늘 정말 예쁘세요. 고맙습니다. 영수 씨도 멋지세요.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니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마치 중학생 커플 같았죠. 산책할까요? 네, 좋아요.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이었거든요. 꽃잎이 어깨에 떨어지면 서로 털어주기도 했죠. 정미 씨는 결혼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결혼하고 그만뒀지만요. 영수 씨는요? 회사원이었어요. 건설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죠. 그럼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시네요. 그런 셈이죠. 큰 꿈은 없었지만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두 사람 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죠.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영수 씨는요? 딸 둘이 있어요. 둘 다 시집 가서 손자, 손녀들도 있고요. 그럼 외롭지 않겠네요. 그렇긴 한데 자주 보지는 못해요.
다들 바쁘니까요. 이해가 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거든요. 부모님 안부 물어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요.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었어요. 앞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저희 어릴 때는 저렇게 자유롭게 놀지 못했는데. 정미 씨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 때는 공부하라고, 일하라고, 결혼하라고.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죠. 이제라도 자유롭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수 씨의 말에 정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였으니까요. 정미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 주말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대답하면서도 정미 씨는 자신이 놀라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했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두 사람은 매주 만났어요. 화요일 노래교실, 주말에 산책이나 영화 관람. 일상이 달라졌죠. 어느 날 영수 씨가 제안했어요. 정미 씨, 오늘은 제 집에서 점심 드실래요? 직접 요리해 드리고 싶어요. 정미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자 집에 가는 게 괜찮을까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요?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가볼게요. 영수 씨의 집은 정미 씨가 사는 아파트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이었죠.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거실에는 책이 많았어요. 요리책, 에세이, 소설까지 다양했죠. 창가에는 화분도 몇 개 놓여 있었고요. 와, 정말 깔끔하게 사시는구나. 남자 혼자 살면 더러울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영수 씨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정미 씨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미역국,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우와,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만들었어요. 정미 씨가 오시는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는 점심이었어요. 정미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보고 밥을 먹었죠. 정말 맛있어요.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엔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저도 그래요. 요즘은 요리하는 재미를 다시 찾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정미 씨 때문에 저도 요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누군가 먹여줄 사람이 있으니까 보람이 있더라고요. 영수 씨의 말에 정미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해준다는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식사 후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들어가야겠어요.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영수 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늦으면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아, 그렇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영수 씨는 정미 씨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줬어요. 신사적이었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다음에 또 오세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매일 전화 통화를 하게 됐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죠. 오늘 뭐 하셨어요? 장 보고 청소하고. 평소와 똑같았어요. 영수 씨는요? 책 읽고 요리하고. 그런데 정미 씨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걸 숨기지 않게 됐죠.
어느 날 영수 씨가 말했어요. 정미 씨, 저한테는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영수 씨를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영수 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면서요. 영수 씨는 정미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미 씨가 제 삶의 빛이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반짝였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할까요? 정미 씨가 말했어요. 전혀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미 씨는 어떠세요? 정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건 사랑이었어요. 69세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사랑이었죠. 두 사람은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해봤어요. 영화관에 가서 로맨스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죠. 정미 씨, 손 좀 잡아도 될까요? 영화관에서 영수 씨가 속삭였어요. 정미 씨는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손을 잡고 영화를 보니 마치 1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정미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손잡고 영화 본 게 언제였는지. 영수 씨도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근교 나들이 때는 더욱 특별했어요. 두 사람만의 시간과 공간이었거든요. 정미 씨, 여기 예쁜 꽃이 많네요. 사진 찍어줄까요?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못생겨졌는데. 무슨 소리세요? 지금이 제일 예쁘세요. 영수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정미 씨는 마음이 녹았어요. 언제 누군가가 자신을 예쁘다고 해줬던가요? 사진을 찍고 도시락을 나눠 먹고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함께하니까 특별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없지는 않았어요. 정미 언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물어봤어요. 아, 네. 문화센터 다니고 그래요. 혹시 남자분이랑 다니시는 거예요? 정미 씨는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그런 건 아니고. 언니,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죠. 근데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들 금세 퍼지거든요. 이웃의 말에 정미 씨는 걱정이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그날 밤 영수 씨와 전화 통화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영수 씨, 우리 이러는 게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죠? 정미 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 좋아하고 만나는 게 잘못인가요? 그렇긴 하지만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영수 씨의 말이 맞았어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요. 영수 씨 말이 맞아요. 우리 당당하게 사랑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름이 됐어요. 두 사람이 만난 지 4개월째였죠.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될 만큼 가까워졌어요. 정미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영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뭔데요? 저 정미 씨를 정말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정미 씨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저도 영수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품이었죠. 정미 씨, 앞으로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럼, 우리 좀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영수 씨의 말뜻을 정미 씨는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죠. 어떤 뜻인가요? 정미 씨가 원한다면 제 집에서 하룻밤 지내는 건 어떨까요? 정미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어색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그 주 토요일 정미 씨는 영수 씨 집으로 갔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하룻밤 잘 준비를 해온 거였어요. 정미 씨,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요. 둘 다 어색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첫날 밤이라 그런지 긴장됐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죠. 정미 씨, 샤워 먼저 하세요. 네, 그럴게요. 샤워를 하는 동안 정미 씨는 거울을 봤어요. 69세의 몸이었죠. 젊을 때처럼 탄탄하지도 매끈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될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영수 씨도 마찬가지겠죠.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완벽할 리 없잖아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영수 씨가 차를 끓여놨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점점 긴장이 풀렸죠. 정미 씨 예쁘세요. 이런 모습도요? 네, 지금이 제일 예뻐요. 영수 씨는 정미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죠. 정미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영수 씨는 정미 씨를 침실로 안내했어요. 모든 게 조심스러웠죠.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잖아요. 영수 씨의 배려 덕분에 정미 씨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젊을 때보다 더 깊고 의미 있었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미 씨는 낯선 천장을 보며 잠에서 깼어요. 옆에서는 영수 씨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죠. 어젯밤 일이 꿈 같았어요. 정말로 일어난 일일까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죠. 영수 씨가 눈을 뜨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행이네요. 아침 드실까요? 네, 좋아요. 함께 만든 아침 식사였어요. 계란 후라이, 토스트, 커피. 간단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죠. 정미 씨,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영수 씨는요? 저도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색함은 없었죠.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영수 씨,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저도요. 정미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게 정말인가 봐요. 정미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름 햇살이 찬란했죠.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젊을 때도 이렇게 가슴이 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영수 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이제 시작인걸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죠.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영수 씨가 정미 씨 집으로, 때로는 정미 씨가 영수 씨 집으로. 요리도 함께 했어요. 영수 씨가 요리를 가르쳐 주고 정미 씨도 자신만의 레시피를 알려줬죠. 영수 씨, 이렇게 썰어야 맛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미 씨가 요리도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배우게 됐어요. 함께 만든 음식을 함께 먹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혼자 먹던 밥이 이제는 둘이 먹는 밥이 됐으니까요. 밤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죠. 정미 씨, 이 책 재미있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무슨 책인데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예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기도 했어요. 서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건 쉽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아들이 전화로 말했어요. 그런가? 네, 목소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활기차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정미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69세 엄마가 연애한다고 하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문화센터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좋더라. 아, 그렇구나. 그거 잘한 것 같아요. 계속 다니세요. 다행히 아들은 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영수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딸이 안부를 물어봤어요. 응, 잘 지내고 있다. 목소리가 좋아 보이는데요. 뭔가 즐거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냥 새로운 취미 생겼다고 생각해라. 두 사람 모두 가족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더 지나서 관계가 안정되면 그때 알리기로 했죠. 하지만 노래교실 동료들은 달랐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분들이 많았거든요. 정미 씨, 영수 씨랑 잘 어울리시네요. 뭐가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교실의 다른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어요. 보기 좋아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인연을 만나니까. 그러게요. 둘 다 혼자 계시는데 서로 의지하면 좋죠.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비판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시선보다는 축하하는 마음이 더 컸죠. 우리도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부럽네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가을이 왔어요. 두 사람이 만난 지 8개월째였죠. 이제는 서로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정미 씨, 단풍 구경 가지 않을래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내장산이 어때요? 단풍으로 유명하잖아요. 1박 2일 여행을 계획했어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았죠. 영수 씨, 이런 여행 해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요.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버스를 타고 내장산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죠. 빨갛고 노란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미 씨, 저 단풍 좀 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혼자 있을 때는 이런 풍경에 관심도 없었는데 함께 보니까 모든 게 특별해 보였어요.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산속의 조용한 펜션이었죠.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영수 씨,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어떤 기분이요?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편해요. 저도 그래요. 여기서는 나이도 다른 사람들 시선도 상관없어요. 밤에는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별들이었죠.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함께 빛났으면 좋겠어요. 영수 씨의 말에 정미 씨는 감동했어요. 영수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노래교실 동료들은 달랐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분들이 많았거든요. 정미 씨, 영수 씨랑 잘 어울리시네요. 뭐가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교실의 다른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어요. 보기 좋아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인연을 만나니까. 그러게요. 둘 다 혼자 계시는데 서로 의지하면 좋죠.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비판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시선보다는 축하하는 마음이 더 컸죠. 우리도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부럽네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가을이 왔어요. 두 사람이 만난 지 8개월째였죠. 이제는 서로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정미 씨, 단풍 구경 가지 않을래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내장산이 어때요? 단풍으로 유명하잖아요. 1박 2일 여행을 계획했어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았죠. 영수 씨, 이런 여행 해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요.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버스를 타고 내장산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죠. 빨갛고 노란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미 씨, 저 단풍 좀 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혼자 있을 때는 이런 풍경에 관심도 없었는데 함께 보니까 모든 게 특별해 보였어요.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산속의 조용한 펜션이었죠.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영수 씨,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어떤 기분이요?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편해요. 저도 그래요. 여기서는 나이도 다른 사람들 시선도 상관없어요. 밤에는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별들이었죠.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함께 빛났으면 좋겠어요. 영수 씨의 말에 정미 씨는 감동했어요. 영수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건전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바탕이 됐거든요. 몸이 아플 때는 서로 돌봐주고 기분이 우울할 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죠. 정미 씨, 무릎 아프세요? 파스 붙여드릴게요. 고마워요. 영수 씨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괜찮아요. 정미 씨가 있으니까 건강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잘한 아픔들도 함께 나누니까 덜 힘들었어요.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고 약 먹을 시간도 서로 챙겨줬죠. 영수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 깜빡했네요. 고마워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더 큰 사랑이 됐어요. 함께 산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드디어 가족들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엄마? 엄마, 좋은 사람 만났다.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엄마, 좋은 사람이라뇨? 남자분인데. 같이 살고 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은 놀란 것 같았어요. 아들아, 엄마도 혼자 사는 게 힘들었다. 서로 돌봐주고 의지할 사람이 있으니까 좋더라.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어요. 영수 씨를 소개시켜줬죠. 안녕하십니까? 박영수라고 합니다. 영수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영수 아버님 덕분인가 봐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야말로 정미 씨 덕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영수 씨의 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라고 했죠.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정미 어머니도 좋은 분 같고요.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두 사람이 함께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죠. 우선 건강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하는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건강에 도움이 됐거든요. 정미 씨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모든 수치가 좋아졌대요. 정말요? 저도요.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회 활동도 늘어났어요.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에도 참여하게 됐죠. 우리 부부 댄스 배워볼까요? 부부 댄스라니.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 나이에 뭐가 부끄럽겠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등산, 요리, 원예. 함께 하니까 뭐든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됐어요.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위로하는 관계였죠. 영수 씨, 오늘 옛날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걱정되시겠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데. 정미 씨,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건 서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영수 씨, 만약에 먼저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무서워요. 정미 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수 씨의 말이 맞았어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더 나았죠. 두 사람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노래교실에서는 다른 어르신들도 새로운 만남에 적극적이 됐죠. 우리도 저분들처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왜 안 되겠어요? 마음만 열면 돼요. 실제로 몇 분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했어요. 정미 씨, 영수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뭔가요? 저도 좋아하는 분한테 마음을 전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뿌듯했어요.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69세에 시작된 사랑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진실성에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젊을 때는 열정적인 사랑을 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랑 말이에요. 정미 씨와 영수 씨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해서예요. 나이 든 몸, 주름진 얼굴, 느려진 걸음.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60세든 70세든 80세든 마음만 열어두면 언제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아요. 오랜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주변의 시선이 걱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문화센터든 동네 모임이든 작은 용기만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정미 씨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좋은 분을 만나셨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해주세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은 젊을 때와는 다른 깊이가 있어요. 서로의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거든요. 이 나이에도 사랑은 새로 자랍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려 한다면 자신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이 말을 해주세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마음이 살아있는 한, 그 마음이 뛰는 한 언제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외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우리도 늦게 온 봄을 맞이해 보자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에 새로운 봄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시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정미 씨와 영수 씨 같은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